안녕하세요. 금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이송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긴급 돌보미 보수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받으신 것들을 또 앞으로 1년 그 다음에 계속 지속 활동하실 때 참고 삼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긴급돌봄의 활동 일지,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긴급돌봄의 운영 규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긴급돌봄 파견 시 지켜야 할 사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활동할 때에 일지 작성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일지 작성 아마 다 해보셨을 건데 지금 이 예로 들어놓은 것처럼 시간대별로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적어서 작성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딱 1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씻기고 밥 먹이고 자유시간을 하고 이럴 때는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2시간이 걸리면 걸린 시간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꼭 시간대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진은 그러면 정면으로 찍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번에 어쨌든 뭐 초상권의 문제도 있고 또 어쨌든 개인정보의 건도 있고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용자 대상자 분도 마찬가지로 정면이 아니라 옆면도 좋고 후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활동했어요 라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은 정면으로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긴급돌봄 내용의 안내인데요. 자, 이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돌봄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또 이용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용 대상입니다. 만 6세부터 65세 이하 장애인분들이 대상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7살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66세 생일 이전이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청 사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애경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바깥 활동하기가 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이 반복적 우울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거나 정말 제가 이러다가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보호자분이 그 스트레스를 온전하게 조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도 긴급 돌봄을 파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열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이웃의 장애인 가구 또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비스 이용 시간인데요. 하루에 최소 2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긴급 돌봄은 저 1시간만 필요해요 해도 2시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본. 그리고 연 64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연 64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딱 64시간만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것들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혹시 긴급 분리가 좀 필요해요? 아니면 뭐 굉장히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조금 장기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가족이 없고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다든가 이럴 때 또 활동부조 선생님이 정말 연계가 안 돼서 정말 어디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부모님은 뭐 노후하셨고 또 내가 활동부조 선생님이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평생교육센터를 가든 어디에 이동을 하든 뭐 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까지도 열어뒀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대 64시간이 넘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구청에 64시간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공문을 좀 보내면 승인을 거쳐서 64시간 이상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죠. 일반 가정은 평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시간당 1,400원을 자부담으로 내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그리고 평일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말 그리고 공휴일은 시간당 21,000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분은 평일에는 1,400원을 내고 주말, 휴일, 야간 이럴 때는 2,1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평일날은 시간당 1,400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야간 10시부터 야간 새벽 6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시간당 돌보미가 파견이 되면 선생님들은 21,000원 시간당 21,000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의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관없이 시간당 700원만 자부담을 내시면 나머지는 센터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해 드릴 때 1개월에 한해서 125,000원이 넘어가면 기타 소득세 8.8%를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세금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디서든 소득이 있다면 이 세금은 꼭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긴급돌봄 파견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미는 반드시 돌봄 활동 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파견을 나가셨어요. 9시에 갈 준비를 가족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가 막혔어요. 아니면 조금 늦게 나왔어요. 이래서 5분, 10분을 조금 늦어요. 그러면 그 보호자분도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5분 전에는 충분히 그 가정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서 급식이라든가 간식 또 청결과 이런 것들 좀 치워주고 이렇게 좀 먹여주세요라고 아마 인수인계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가족분들이. 그랬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그 이용자분을 처음 만났다 했다면 그 보호자분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사실은 해주시면 되고 조금 많이 이분에 대해서 조금 몇 번 나갔었는데 이 대상자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유도리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원칙은 보호자가 인계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청결과 위생 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사가 아니라 그 이용자 대상자분에 대한 기저귀를 간다든가 아니면 좀 닦아준다든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활동 종료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대상자를 안전하게 인계한 후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만약에 돌봄이 파견이 된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9시 10분이 되는데 보호자분이 안 오세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은 그 장애인분만 놔두고 혹시 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한번 주시면 담당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부모님과 연락해서 이런 사정으로 10분을 늦는데요. 아니면 뭐 30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달 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더한 그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더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만약에 서비스 도중에, 그러니까 돌봄 도중에 대상자, 그러니까 이용자분이 장애 당사자가 질병으로 인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변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질병으로. 또 어떤 사고로 넘어지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고가 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빨리 의료기관으로 신고해서 이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가족지원센터에다가 바로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병원으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긴급 조치하고 보호자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것이니 꼭 센터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학대, 인권침해 뭐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관할 센터 또 저희 센터 장애인권 단체 등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선생님들은 인권 침해, 학대 이 상황을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그 이용자, 그러니까 그 장애인 당사자분에게 혹시 타인이나 가족이더라도 학대에 내지는 뭐 방임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면 그때도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선생님들도 오해받을 행동이나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자칫 정말 조금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반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너무 과한 스킨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체적, 정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으로서의 선을 분명히 그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내지는 이게 너무 심했다라고 혹시라도 불미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다 같이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혹시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혹시 꺼낸다면 그때도 바로 저희 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보호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념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친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생과 이런 거에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을 할 때 내지 이렇게 툭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치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알아듣지 못한다고 반말을 한다든가 저희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꼬박꼬박 선생님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씨라고 불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최대한 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봄 가정에 대한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왜냐면 이용자분들이 선생님들 돌봄이 파견이 됐을 때 돌봄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분으로 해주세요 라고 지명할 때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친분이 쌓일 수 있어요. 그 친분이 쌓였다고 해서 그 친분에 그 친근함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대상자는 이런데 뭐 가족은 이렇고 이렇게 서슴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졌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혹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돌보미 선생님으로 파견이 좀 되시면 되는데 혹시 불미스럽게 막 이렇게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다른 타 기관이나 다른 자치구에서 생긴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해서 뭔가를 막 친근하게 동네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부재 중에 제2의 보호자로 그 당시에는 제2의 보호자 맞지요. 가족이 부재 시 거기에 책임지고 어쨌든 거기서 좀 돌봐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돌보미 선생과 이용자분의 선은 분명히 조금 그으셔라, 선을 좀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일이 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되면 어디에다 연락해야 됩니까? 저희 금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지금 보수교육을 다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사진으로 영상 보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걸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틀어만 놓으시지 말고 분명하게 이 영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263만 명의 장애인 인구가 있어요. 우리 금천구만 1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6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이라는 아주 활용을 잘하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이 금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긴급 돌봄이라는 제도도 있고 다른 방학 돌봄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우리 그 어머님들 가족분들에 대한 자족 모임이나 이런 또 문화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 금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자, 전파자, 전달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금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홍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